9-5강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입니다. 이미 이 두 개념은 대단원 1단원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죠. 제 채널 강의를 찾아보니 3강 화학식량, 3강 보충 평균 원자량 강의에서 거의 모든 개념을 설명했었고, 빼놓은 게 있다면 마지막에 평균 원자량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대단원 2단원에서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핵심 내용은 최대한 간단히 이야기하고 설명 안 했었던 계산에 관련된 내용은 2019년 고2 모의고사 문제를 예제 삼아 풀어보는 걸로 내용 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개념을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게요. 원래 일반적으로 동위원소가 무엇이다 다다다다 설명하고 평균 원자량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지만 두 개념을 살짝 뒤로 물러나 바라보면 사실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동위원소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왜 원자량에서 굳이 평균값이 필요해야만 했을까? 같은 종류의 원소라고 해도 원자량이 다른 원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 개념이 바로 동위원소를 의미합니다. 이건 어떤 원소이지? 원소의 정체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지? 그럼 양성자 한 개면 원자번호 1번 수소이군. 그럼 이것도 수소. 이것도 수소가 되겠네요. 그런데 뭔가 다르죠? 그렇죠. 질량수가 다릅니다. 이 친구는 질량수 1, 그리고 2, 3. 그런데 셋 다 수소야. 이런 관계의 물질들이 동위원소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원인은 중성자의 개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위원소의 정의가 나오죠.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 왜?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그럼 수소의 질량, 즉 원자량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렇게 다들 질량이 달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온 개념이 평균 원자량입니다. 각각의 동위원소들의 질량을 모두 고려해서 평균을 내자. 단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을 내자. 이것이 평균 원자량의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비를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지? 이 부분은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예제 삼아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문제 출처는 2019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동위원소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질량수 10짜리와 11짜리가 있네요. 두 원소는 동위원소이니 같은 원소교를 쓰고 양성자 수도 같겠죠. 원자량과 존재 비율이 주어졌습니다. 자, 학생 A부터 봅시다. 두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같아. 이것은 동위원소에서 기억할 중요한 특징입니다.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워요. 단 질량이 다르니 물리적 성질, 밀도 같은 성질은 다릅니다. 학생 B, 중성자 수는 같다. 말도 안 되죠? 동위원소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생성된 개념이잖아요. 그럼 누가 중성자 수가 많을까요? 질량수 11짜리 X가 중성자 수가 더 많겠네요. 학생 C, X의 평균 원자량은 10.82야. 드디어 평균 원자량이 나왔네요. 평균 원자량은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의 존재 비율을 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질량수 10짜리 X가 원자량이 10이고 존재 비율이 20%라고 했으니 원자량 10에다 존재 비율은 100분의 20 혹은 바로 0.2를 곱하셔도 됩니다. 더하기 질량수 11짜리의 원자량은 11이고 존재 비율이 80%라고 했으니 11 곱하기 100분의 80 해주면 10.8이 나오네요. 답은 A와 C 3번입니다. 9월에 나왔던 문제도 예제로 풀어볼게요. 문제 출처는 2019년 고2 9월 모의고사 5번 문제입니다. 표는 X 동위원소 가와 나에 대한 존재 비율과 원자 핵 모형이랍니다. 여기 동그라미들 중에서 누가 양성자, 중성자인지 알려주지 않았고요. 표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풀어봅시다. 그럼
우선 가와 나가 동위원소이니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가 같겠죠. 그럼 동그라미 수가 같은 게 양성자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얀 동그라미가 양성자. 그럼 자동으로 이건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원자 번호는 3이다. 양성자가 3개였으니 당연히 원자 번호는 3번 맞습니다. 디귿 평균 원자량 또 나왔죠? 그런데 이 문제에는 각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은 나와 있는데 원자량은 없습니다. 대신 단서가 있어요. 단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다. 사실 원자량 값이 질량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문제에서는 계산하기 편하게 같다고 근사를 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에서 같게 풀라고 했으니 질량수를 찾아봅시다. 가는 질량수 6, 나는 질량수 7이 되겠죠. 평균 원자량 계산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가의 원자량 6 곱하기 존재비 100분의 7.5 즉 0.075 더하기 나의 원자량 7 곱하기 존재비 100분의 92.5 즉 0.925를 해주면 계산하면 6.925가 나오죠. 디귿 틀렸네요. 사실 보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내 숫자 계산이 틀렸나 하고 다시 하게 되죠. 그렇게 매력적인 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예제 2019년 11월 고2 모의고사 9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이고 평균 원자량이 제시됐습니다. 6.94 원자량이 표로 나와 있고요. 문제는 질량수 7짜리 X 원소가 질량수 6짜리 X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을 모두 골라랍니다. 기억, 질량수. 당황스럽죠? 보기 만들 재료가 없었나 봅니다. 교내시험 보기도 이렇게는 안 내죠. 당연히 질량수 7짜리가 더 큽니다. 맞고요. 니은, 전자수. 여기서 전자수는 양성자수랑 같을 텐데 동위원소니까 양성자수가 같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전자수는 같은 값이 나오겠네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 이것은 누가 큰 값인지만 알면 되니까 굳이 공식을 써서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풀 때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평균 원자량이 6.94라고 했으니 평균값이 원자량 6.02에 가깝나요? 아니면 7.02에 가깝나요? 7.02에 가깝잖아요. 그럼 질량수 7짜리가 존재 비율이 더 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10-1강은 보의 원자 모형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빛의 에너지와 파장, 진동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